보이는 것만 고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둔 공사. 그게 가장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 시공이죠. 구축 아파트, 특히 20년, 30년이 된 집은 마감재 아래의 기반 설비가 수명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급수, 난방배관, 전기 배선, 창호, 방수층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예산은 되게 눈에 보이는 곳. 그러니까 도배, 마루, 특히 주방 가구, 조명 이런 것들에 먼저 배정을 하죠. 그 결과 겉은 새 집인데 속은 30년 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순서가 뒤집혔을 때의 비용입니다. 새 마루를 깔고 2년 뒤에 아래층에 누수가 생기면 그 마루를 다 뜯어내야 돼요. 도루묵인 거죠. 새 주방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나중에 파악하게 돼서 전기 용량을 하려면 벽을 다시 다 뜯고 배관 배선을 새로 해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2번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사는 첫 번째보다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 공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배관, 전기, 창호, 방수 이 4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한 뒤에 마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마감의 등급을 낮추더라도 이 안 보이는 기반 설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타일과 고급 마루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의 배관들, 방수층 이런 것들은 다 해놓은 것들을 뜯어야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구축 인테리어에서 돈을 날리는 경로는 대부분 이 순서의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두운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위주의 어떤 은은한 분위기를 선택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밝기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60대의 눈은 20대와 같은 작업에 2~3배의 조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위해서 간접 조명으로 둘러진 어떤 그런 낮춘 조도가 몇 년 뒤에는 이제 책을 읽기에도 불편하고 발밑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유광 타일 바닥입니다. 대리석이나 포세린 타일 바닥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만 물기나 어떤 양말 차림에서 미끄럽고 넘어졌을 때 이제 굉장히 충격이 데미지가 크게 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납을 줄인 미니멀 인테리어입니다. 살림은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계속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줄지 않는데 유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납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물건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바닥에 놓일 물건들은 그 자체가 넘어지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의 특징을 보면 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호텔식의 간접 조명 그리고 무몰딩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무몰딩의 어떤 그런 플랫한 벽들 톤을 통일했던 미니멀리즘 공통점은 사진에 잘 나오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진 속의 집에는 사람이 없고 세월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간접 조명이나 무몰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 위한 상업 공간, 전시 공간 이런 곳들에서 만들어졌었던 인테리어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거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모든 집에 다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이를 먹은 집에 어울릴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를 꼽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광 대리석 포세린 타일 바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끄러움에 더해서 겨울에는 엄청 차갑고 또 무거운 것이 떨어지면 깨지는데 이게 부분 교체가 좀 어렵습니다. 시공비도 마루에 몇 배가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 샤워부스. 이게 개방감은 좋은데 물때 관리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유리 모서리는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립 간접 조명 중심의 거실입니다. 천정을 비워서 넓게 보이게 하는 대신에 실제 조도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명을 추가하려고 하면 천장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아일랜드를 중심에 둔 개방형 주방. 요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좋은데 조리 동선이 제법 길어져요. 그래서 또 냄새랑 음식 기름이 거실로 퍼지게 되고 아일랜드의 위는 결국에 이제 물건이 쌓이는 자리가 많이 되죠. 이들의 공통점은 2가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지속적인 노동을 요구한다는 것.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유행만 따라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무몰딩은 벽과 천정이 만나는 부분이 몰딩을 없애서 매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몰딩이 원래 하던 역할이 있습니다. 몰딩은 장식이기도 해요. 근데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 즉 이 시공 오차와 재료의 수축 팽창이 드러나는 자리를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것을 없애면 시공 정밀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벽지가 들뜨는 거 그리고 미세한 균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될 것이고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도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시공비는 더 들고 하자에는 더 취약해지는 그런 선택인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픈 선반 주방은 이게 상부장을 없애고 선반에 그릇을 이쁘게 이제 전시해서 올려놓는 것처럼 보여지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 매일 노동을 전제로 한 디자인이에요. 주방에 우리가 수분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는데 어떤 찌개나 국 같은 걸 끓일 때는 유증기, 기름이 섞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선반에 노출되어 있는 그릇에 다 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2번 하는 거죠. 그걸 쓰기 위해서 꺼내서 한번 닦아서 음식을 담고 먹고 나서 다시 닦아서 올려놓고, 기간이 길어지면 쓰지 않아도 계속 닦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납량도 상부장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바닥 타일은 여름에 시원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겨울에 차갑고 미끄럽죠. 넘어졌을 때 마루보다 부상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난방 효율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가지는 젊고 부지런한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유행이에요. 50대, 60대 이후의 집이라면 그 조건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아이를 키우던 시절, 그러니까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에 맞춰놓은 어떤 그 집을 20년 넘게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죠. 그 사이에 집을 둘러싼 어떤 조건들이 전부 바뀌게 되죠. 자녀가 독립해서 가족 수가 절반으로 줄게 되고, 부부가 뭐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 안 됐었죠. 퇴근해서 저녁 때 와서 뭐 있었다가 하루 종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몸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근데 공간만 과거 그대로잖아요. 아이들이 있었던 곳은 창고가 되고, 4인, 6인 가족 기준의 그 큰 식탁들도, 그리고 소파들도 2사람이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큰 짐이 되는 거고, 조명 역시 뭐 20년 전 밝기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불편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어두워지고 조금씩 불편해지는 어떤 집에서는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가 아프면, 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거나 넘어지는 낙상을 한번 겪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에야 우리 집의 구조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몸이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인 경우가 또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은 한번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단계, 그럴 때마다 다시 맞춰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든다는 것,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어떤 계획이 너무 치장과 미적인 부분과 유행에만 지금 너무 다들 매몰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 독립 전후, 뭐 은퇴 전후가 제 집을 재점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집에서 살기 위한 집으로의 기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젊은 시기의 인테리어는 외부인들, 손님의 시선을 의식하죠. 그래서 거실을 중심에 두고 유행하는 마감재를 쓰고 뭐 사진에 잘 나오는 어떤 그런 구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50대, 60대 이후의 인테리어는 반대로 거주자의 몸을 중심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마감재에서 어떤 기반 요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벽지, 가구 이런 것보다 조명, 바닥,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 전기 콘센트 위치,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몸에 매일 닿는 요소들이고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이죠. 2번째는 공간의 중심이 거실에서 개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님을 위한 넓은 거실보다 부부 각자의 어떤 생활, 활동이 담기는 각자의 방이 삶의 질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3번째는 시간의 기준이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갑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10년 뒤, 15년 뒤의 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50대의 공사는 보통 그 집에서의 마지막 대규모 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50대 이후의 인테리어 공사는 어떤 미적 선택이 아니라 노후 설계의 일부입니다.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뭐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낼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자녀방을 그대로 두거나 손님방으로 그냥 남겨두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독립한 자녀가 자고 가는 날이 뭐 1년에 며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며칠을 위해서 방 하나를 365일 동안 비워두는 것은 집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공간을 가장 낮은 밀도로 쓰는 일입니다. 비워둔 방은 결국 창고가 될 것이고, 창고가 된 방은 뭐 문을 닫아두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집의 일부가 생활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권하는 방향은 부부 각자의 활동 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부부는 하루 대부분을 같은 집에서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각자 몰입할 공간이 있느냐가 생활의 질과 부부 관계의 질을 함께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서재나 작업실, 다른 사람에게는 취미실이나 뭐 운동 공간,
방에 용도랑 이름이 명확히 생기게 되고 그것에 어울리는 어떤 근사한 그런 구성이 되면 그 방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활동이 있는 만큼 하루의 밀도가 올라가고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자녀가 오는 날의 문제는 뭐 접이식 침대도 있고 소파 베드로도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불 깔고 자도 되고요. 방의 주 용도는 부모의 일상에 두고 자녀의 방문은 예외 상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을 부모의 다음 인생에 넘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입 대비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명이 전체 인테리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다들 작으신데 체감 변화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 공간을 풍성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명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형광등을 밝은 LED로 바꾸고 어두운 구석에 스탠드를 놓고 뭐 식탁 위에 펜던트 하나를 놓는 정도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특히 20년 전 조명을 그대로 쓰는 집도 굉장히 많은데 그 조명 교체만으로 집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없이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장과 도배입니다. 벽의 색과 상태는 집의 배경 전체를 결정합니다. 어떤 느낌이죠, 이미지. 오래된 벽지를 밝은 톤으로 바꾸거나 부분 도장을 하는 것은 평당 비용이 낮은 데 비해서 공간 전체의 인상을 쉽게 바꿀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문손잡이, 뭐 수전, 경첩, 콘센트 커버, 이런 조명 스위치 이런 것 같은 건데 손이 매일 닿는 어떤 작은 부품들이죠. 근데 낡은 집의 인상은 사실 이런 디테일한 이런 작은 부품에서 우리들이 인상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만 싹 한 번에 교체를 해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비우는 것과 재배치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인데 효과는 공사에 못지 않아요. 쓰지 않는 가구와 물건들을 싹 덜어내고 남은 가구의 배치를 동선에 맞게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도 집은 굉장히 넓어지고 밝게 느껴집니다. 정리하게 되면 순서는 조명, 벽, 하드웨어, 그다음에 배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마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공사를 검토하는 것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가 첫 번째죠. 이 설거지는 하루 3번 이상 반복되는 노동이고 서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기계에 넘기는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수납의 높이를 도와주는, 보정하는 장치들입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선반이 내려오는 리프트 상부장, 그리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아니다 보이는 서랍식 하부장이 그렇습니다. 화구는 가스보다 인덕션이 훨씬 낫습니다. 불꽃이 없어서 화재와 화상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노년에는요. 그리고 조리 중에 깜빡하더라도 자동 차단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여름에 이 실내 공기, 열기를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이. 욕실에서는 비데와 욕실 난방 그리고 건조 설비를 꼽습니다. 특히 욕실 난방은 겨울철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압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아주는 고령 가구에서 실질적인 어떤 건강 설비입니다. 집 전체로는 조명 자동화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현관에는 많이 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도 그리고 침실에서 욕실로 가는 동선의 하단에 그렇게 설치를 해두면 그건 다이소에서 파는 아주 저렴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는 일 자체를 없어지기 때문에 몇만 원짜리 센서 등 하나가 낙상 예방 설비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공통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옵션들은 전부 편의 장치가 아니라 체력의 소모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이후의 옵션 선택은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하면 되는 일은 직접 해도 되고 실패하면 집을 망가뜨리는 일은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당연합니다. 직접 해도 되는 영역을 말씀드리면 페인트 칠, 그리고 벽지를 부분 보수한다, 또 필름, 시트지 같은 것들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조명기구를 뭐 교체를 한다, 배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 커튼과 뭐 블라인드, 그리고 가구 조립이나 뭐 배치, 손잡이하고 수전 같은 것들도 직접 교체하실 수 있어요. 이 작업들의 공통점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덧칠하거나 다시 붙이면 돼요. 그리고 실패의 비용이 재료비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전문가랑 크게 격차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은 물, 불, 구조입니다. 물은 방수와 배관인데 방수는 시공 직후에는 성패가 보이질 않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뒤에 누수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때의 피해는 아래층 보상까지 포함해서 공사비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불은 전기입니다. 배선 작업은 잘못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자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구조는 벽 철거예요.
어느 벽이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인지는 도면 없이 판단할 수 없고 잘못 건드리면 우리 집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것이 타일 시공하는 거하고 마루 시공하는 건데 좁은 면적은 뭐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넓은 면적은 이 평활도 평평한가 하는 이 평활도와 마감 품질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셀프의 목적은 비용 절감 때문에 셀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한 셀프는 철거 비용이 더해져서 처음부터 맡기는 것보다 비싸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역별로 하나씩만 꼽겠습니다. 조명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밝기의 총량과 조절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조도가 커지니까 기본 조명을 충분히 밝게 확보한 뒤에 필요에 따라서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어둡게 깔아놓고 나중에 밝히는 것은 공사가 필요하지만 밝게 확보를 해놓고 조광기나 뭐 별개의 전원을 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 스위치 조작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위기는 개별 스탠드와 간접 조명으로 더하면 되니 어떤 미감과 안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바닥과 단차입니다. 미끄럼 저항이 있는 바닥재를 고르고 문턱을 없애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이 손잡이인데요. 요즘은 의료기기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디자인의 안전 손잡이가 많아서 수건걸이나 선반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마감을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높이와 동선입니다. 상부장 맨 윗칸이 아니라 어깨 높이에서 허리 높이 사이, 즉 손이 편하게 닿는 구간에 자주 쓰는 물건이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꺼내고 넣고 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몸에 불편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숙이는 행동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혈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리대, 개수대, 뭐 화구 사이의 이동거리가 짧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된 원칙은 이렇습니다. 안전은 마감재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이고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면 미감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나중에 덧붙이려고 할 때 집이 병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습기 관리인데 인테리어의 수명을 줄이는 요인 대부분이 물과 습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단위에서는 환기죠. 욕실은 사용 후에 환풍기를 한동안 켜두고 문을 열어서 말리는 거. 주방은 조리 중에 후드를 켜서 조리를 하는 거. 그리고 계절과 무관하게 하루 2번 이상 창을 열어서 집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뭐 벽지에 있는 곰팡이, 그리고 마루에 들뜨는 거, 가구의 뒤틀림을 막는 어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느껴지진 않겠지만. 겨울에는 창가의 결로를 확인하고 닦아주는 것이 창틀 주변 마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기 단위 관리도 필요해요. 이 욕실과 주방의 실리콘은 곰팡이가 자리 잡기 전에 몇 년 주기로 재시공해 주는 것이 좋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에어컨 배수, 세탁기 호스, 싱크대 아래 배관처럼 물이 지나가는 자리는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눈으로 직접 열고 확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가, 그런 어떤 습관이 누수를 조기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집 전체를 점검하는 날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천장과 벽의 얼룩, 뭐 타일 줄눈의 상태, 마루의 들뜸, 콘센트의 뭐 변색 같은 것들을 반나절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집의 하자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작은 신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초기에 발견하면 몇만 원의 보수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걸 놓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테리어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좋은 자재보다 이 점검의 습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몇 년을 누구랑 어떤 몸으로 살 것인가? 인테리어의 실패는 대부분 자재나 뭐 업체 선택이 아니라 이 질문을 건너뛴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답이 10년 이상이라면 지금의 나의 취향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몸을 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행과 공사의 시간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의 유행은 5년이면 바뀌지만 공사의 결과는 20년을 갑니다. 사진으로 유행하는 스타일일수록 몇 년 뒤 가장 빨리 낡아 보이는 법이에요. 반면 충분한 밝기, 뭐 안전한 바닥, 편한 동선, 넉넉한 수납 같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유행을 타질 않아요. 그래서 예산의 중심은 유행이 아니라 이 기본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순서를 지키시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고 보이는 것이 나중이다. 그러니까 배관, 전기, 창호, 방수를 확인한 뒤에 마감으로 가는 것. 이 순서만 지켜도 돈을 2번 쓰는 일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테리어는 사진 속의 집을 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온전한 하루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하루가 안전하고 편하다면 집은 저절로 좋아 보입니다.
순서가 그 반대가 될 때 1억 몇 억을 쓰고도 후회하는 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